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오전에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볼까요? 일단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을 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생 경제 회복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또 꺼내들었습니다.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오늘 굵직한 제안들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개헌 이야기라든지. 국민의 바는 어떻습니까?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검찰에서는 유구무원,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연설인 이재명 대표의 국민들은 불신과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과정을 두고 야당 말살책동이라는 변함없는 인식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언행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헌 요구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해 움켜쥐고서는 개헌 블랙홀 소용돌이로 끌어들여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태국에서 이제 체포됐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좀 국내 송환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내일 오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진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쌍방울 그룹이 김성태 전 회장이 이번 주 내에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쌍방울 그룹 관계자가 언론에 직접 브리핑 이제 입장을 내놓았는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을 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2일 태국 이민국에 체포가 돼서 불법 체류를 부인을 했는데 현지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부담을 느껴서 입국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원래 태국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불법 체류 여부 판단을 위한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예. 원래는 그 재판을 앞두고 망명 신청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음흠. 제3국으로 다시 도피하는 시도하는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 문제로 일단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현지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예. 태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본인이 인정을 하고 음흠. 벌금 3,000바트를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임시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후에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경찰은 내일 중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13일 정도 이르면 그렇게 좀 귀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3일이면 내일인데요. 내일입니다. 빠르면. 예.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또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요? 두 가지인데요. 예. 지금을 민생 경제 위기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그 대안 제시로 경제 라인 개각 이거 하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예. 또 민생 프로젝트 이런 해법을 이제 제시한 거하고요. 특히 영수회담을 이제 요청한 것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검찰 정권 하에서 이제 자신이 그 검찰 소환까지 당한 마당에 굉장히 불편하고 감정이 지금 안 좋을 텐데도 예. 대통령을 만나서 이 정치를 복원하자
이런 영수회담 제안을 요청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포석이다, 잔꾀다 이렇게 또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는데요. 예. 여당다움의 핵심은 야당을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신년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정부 여당을 향해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좀 통 크게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아쉽고요. 예. 이거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퍽 쏘아대는 이런 자세는 여당다운 자세로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아쉽죠. 그 이재명 대표 이러한 그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아마 정진석 그 위원장의 말로서 이미 뭐 거부 의사가 간접적으로. 표출됐다 보는데요. 네.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범죄 피의자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만나겠냐 그런 인식을 대통령이나 여당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예. 그러면 앞으로 영수회담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8개월 동안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마 예. 이런 사례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속적으로 다른 건으로 뭐 당장에 이제 대장동 건으로도 소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도 또 수사가 또 받게 되겠죠. 또 백현동 것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주 굉장히 오래 장기간 동안에 피해자 신분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영수회담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 이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로 두고 정치를 복원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처럼 우리 정치가 죽기 살기로 대치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예. 경제 위기가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 문제는 사법 문제대로 놔두고 정치 복원을 위한 여유 영수회담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보고요. 그 시기는 예. 대통령께서 통 크게 마음을 여셔서 구정 전에 설 전에. 영수회담을 하신다면은 국민들에게 아주 기쁜 구정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피의자 신분일 수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고 또 악수를 하거나 또 폭언을 한다는 그런 시그널 자체가 또 검찰 수사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이제 그런 자세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된다 그러면은 야당을 부정하는 겁니다. 엄연히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이라는 그 야당 대표는 존재하는 것이고 예. 야당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대통령의 판단이나 행보는 민심이라는 그릇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심과 동떨어진 이렇게 야당 대표를 부정하는 이런 인식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예. 그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면서 말살할 겁니까? 이거 역시 우리 보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민주당을 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선택을 원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처럼 말로만 하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더 선명하고 강한 투쟁의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당으로서도 저희들이 다수 야당으로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력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빨리 만나야 된다.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리석은 그런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도 함께 질문 주시죠. 예, 그 성남 FC 말고도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설 명절 이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에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검찰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김 교수님 반갑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지금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도 이게 현실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당 대표를 소환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인 상상력을 뛰어넘은 일이거든요. 예. 역시 이제는 야당 대표를 구속까지 하는 이 정치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도 탄핵됐는데 야당 대표가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 수사한다 이러한 비판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네.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아니 물론요. 법 앞에 누구나 이제 예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 뭐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이야기하면 길겠지만은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게 논란의 다툼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시각에서는 어떤 대가성의 뇌물로 보는 것이고, 제3자 뇌물죄.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민구단 광고를 위해서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수억 원에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은 이건 틀린 것이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저도 이런 식으로 반론하지 않겠는데 예.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적인 다툼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가게 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복원을 시키지 않으면은 아하. 여야 모두가 불행한 사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죠.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난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유죄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뇌물죄라는 것이 보호하는 법익이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익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해줬다라고 하면 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검찰하고 뭐 대표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3자적 판단, 객관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만약에 정말 무죄가 정말 무고하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치를 보훈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를 보훈하지 않고서는 예. 경제도 좀 회생하기 어렵고요. 구속영장 문제거든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예컨대 뭐 법원에 예컨대 뭐 심사에 응하지 않거나 네.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마 이제 대장동 건으로 어쩌면은 또 이제 이후에 다음 주라도 예. 어떤 건 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던질 수도 있겠죠. 특히 성남 FC 건 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들은 체포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다. 또다시 이제 부결안을 던질 것이죠. 예. 이것은 뻔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검찰이 이런 어떤 뻔히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걸 왜 보여지는 것이죠. 부결시키냔 말이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성남 FC 건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 검찰의 행위는 야당 탄압으로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보는데 그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맡겨보자라는 거죠. 김 교수님도 예컨대 잘 피의자들 같은 아시겠지만은 경우에는 다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예,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맡겨보고 만약에 그다음에 또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도 있고 보호 장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왜 국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립니까? 그러니까 진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유사일에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거의 검찰에 거의 뭐 일상적인 이런 무도한 이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과유불급이죠. 너무 예. 지나친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라든지 야당 탄압에 대해서 저희들은 맞설 수밖에 없는. 의원님, 근데 오늘 이제 장기간 정치 도피 실종의 생활을 것이 해왔던 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이러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예. 소환된 날 그렇게 오랫동안 아마 작년 5월 달에 해외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의 8개월 만에 똑같은 날
김성태 전 회장. 회장이 예.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뭐 7, 8개월 동안까지 국내 들어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예.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꿰어맞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 시나리오는 그리고 검찰이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음모론적 사고 뭐 아니, 방식을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과연 이재명에게 이 체포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거 판단하면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쌍방울의 그 기업에 여러 가지 뭐 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어떻게 의원님 예단하십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무죄면 오든 안 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수사가 또 진행돼 봐야 알겠죠. 그 그래서 이제 진실을 우리가 함부로 뭐 야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시 또 음모론으로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네, 김성애 소장님. 그 박용진 의원을 총선을 생각하면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꺼냈고요. 정성호 의원도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않아서 당내에 좀 이견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당내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들 모두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예.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 야당 탄압에 맞서 똘똘 뭉쳐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기류고요. 예. 박용진 의원님 같은 그런 이제 소수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도력의 문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의 말씀인데, 예. 저는 그런 말씀 대신에 박용진 그 의원께서 이상민 장관 경질하라.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 해라. 하면서 단식 농성이라도 들어가면은 박용진 의원의 전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언론이 좀 흥미를 가지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워딩을 하는 거는 박용진 의원님도 우리 대선 주자였고 야당 대표까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야당의 지도자가 할 지금 이런 식으로 은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박용진 의원이 야권의 지도자라면은 예.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함께 맞섭시다. 그러한 자세가 근데 이 대표가 일단 기소가 되면은 또 그 당원에 따르게 되면 일단은 당직을 내려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당 룰을 또 변경해가지고 뭐 지도부에서 또 회의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어떻게 또 면해준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뭐냐면 셀프 사면이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겠죠?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룰을 바꾸는 그렇게 무리수까지 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걸 야당 탄압의 인식으로 보기 때문에 예. 본인은 아마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소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규로서는 이제 뇌물죄로 기소가 되면은 직위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기소가 됐을 때 아마 당내에서 꽤 판단하실 거다. 아마 토론이 아마 좀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얘기는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요. 그 주목되었던 발표 내용 어떤 게 있으셨는지 진 작가님. 하나도 주목 못 받아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한은 어떤 것도 먹힐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은 아니 당신이 당과 자신을 갖다가 개인 리스크하고 당의 리스크로 구별하지 않는데 범죄 피의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개헌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개헌의 블랙홀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냐. 너 사법 리스크 희석시키려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없다.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놨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해도 지금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김 소장님은? 일단 제가 놀랐던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내용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면서 오늘 떼신 부분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듣지 않았다. 예, 보지 않았다. 다 듣진 않았다. 다 듣지 않았다. 중간 들으신 모양인데 예.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듣기 싫으면
누구한테 요약본이라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4년제 중임제 개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안들을 던졌는데 그게 맞다 안 맞다는 토론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어쨌든 16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파트너인 여당이 듣는 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제안들을 그렇게 그냥 무조건 거절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니까 못 만나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 정부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한 사람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나경원 대표 예를 들어오죠. 예. 나경원 의원은 피의자 정도가 아니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패스트트랙 국회 당시에 선진화법. 예. 있었던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해서 국회법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 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게 30개월 동안 1심을 하고 있거든요. 놀랍죠. 30개월 동안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 35개월이 넘었네요. 이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의 논리대로 하면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인 사람을 어떻게 기후대사 임명을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치면 본인 논리대로 하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개인적 리스크와 당을 분리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쉽게 말하면 나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는 개인 이재명을 만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야당 대표 이재명을 만나달라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하나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밝혔는데 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3일째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군요. 오늘 사퇴 거부. 회자가 됐던 보도가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애정이 여전히 크다. 애정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표현이 예, 일단 애정이. 그래서 이 애정이 무엇인가를 두고 오늘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여권 고위 관계자도 중앙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예. 일단 대통령실이 아직 사의 표명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지 않은 건 일단 기다려주겠다는 의미다. 뭘 기다립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잡아주는 장면을 연출해서 나 전 의원의 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건지를 두고 해석이 또 분분한데요. 어렵네요. 일단 친윤과 그 비윤이 입장이 좀 나뉘는데 예.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나 전 부위원장의 출마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출마가? 했고, 네. 그리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틀 전에 대통령실과 현재의 대통령실이 서로 다르다.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두 개 있는 게 확실하다. 상당히 좀 자아분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행보도 화제인데 거주지를 옮겼네요. 어디입니까? 서울 동작구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동작구. 예. 그래서 총선 출마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신년 개각설과 맞물리면서 실제로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계 차출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오기도 했었거든요. 당대표 차출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희룡 장관 측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예.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했고 전혀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는데 정작 이 지금 당협위원장이 장진영 변호사거든요. 예, 그 지역에 사는 분이 맞습니다.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환영한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원 장관에게 동작갑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더 잘 받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은 원래 양천구 목동 맞습니다. CBS에 예. 있는 곳에 있어서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바 있는데 네, 동작구로 가셨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자,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 작가님은? 당 대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위원장 계속 있어라.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헝가리 예. 모델을 도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홍준표 극복하겠다.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란 예. 말이죠. 라고 예. 한다면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대통령실도 현 근데 대통령실도 이게 막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너무나 반대가 된다라고 해서 그냥 기겁을 하고 나와가지고 제동을 걸고 이러는 것들은 딴죽을 거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출산 위원장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는다? 애정이 라는 건 있다. 결국 뭐냐면 당대표 나가지 말고 이거나 해라. 그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저출산 대책 하지만 예산은 안 들어간 걸로 해라. 그런 대책은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직위나 누리고 있어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사실은 본인이 지금 자기들이 먼저 딴죽을 걸었고 그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 해준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 수리 안 해줌으로써 출마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죠. 본인이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지. 무단 근데 출근이네. 근데 무단 출근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 무단 출근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예. 감사원에서 감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 못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무슨 예. 출근이 늦네, 오후했네, 뭐 이런 소문들 내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예. 감사원이 확 하면 되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마 상근직이 비상근이라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 여부를 감사원에 따지지 못하겠네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저기는 없는 거잖아요. 한계는 없는 거잖아요. 예. 난 대통령실에서 100대 0으로 룰 정하는 정도까지 개입해서 했으면 나머지는 좀 그냥 두면 안 되나요?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서청원, 김무성 간의 대결을 그냥 봤잖아요. 그리고 예. 서청원 의원을 지지하면 되잖아요. 뭐 아름아름 뭐 의무리양으로 도우면 되지. 예.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제거한 전 사례가 있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당원들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대통령 깃발 딱 듣고 나는 김기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충 의사가 전달되면 당원들이 따라가겠죠. 아니면 80만 명이 넘어서요. 100만 명 될 것 같아서. 아니 이참에 그냥 저기 임명제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축구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월드컵 우승도 하겠어요. 이렇게 딱 보면 규칙 딱 바꾼 다음에 브라질 네이마르 제거하고요. 아르헨티나 메시 빼고요.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 애초에 축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같은 판이 야. 아니면 뚫겨 팼기 때문에. 예.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3차 청문회가 있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반쪽 청문회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유가족 8명, 생존자 2명, 지역상인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권이 요구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반쪽짜리 그 공청회였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예. 오늘 생존자분들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이제 한 분의 그 증언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국가의 태도와 시스템 문제를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트라우마 센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도 매번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장관과 국무총리 일부 국회의원의 말이 2차 가해로 다가왔다.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는 등의 발은 놀러 갔다가 사망했다는 말로 들렸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술서를 쓰라고 이제 이런 말도 지금 나왔는데요. 예.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고요. 일단 이 공청회 일정을 마치고 국조특위가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예. 저 언론도 이 아젠다 키핑 관련 이슈를 계속 또 다루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 특수본이 내일 활동을 종료하네요. 그럼 추가 수사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 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지금 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대통령 비판한 전단을 떼고 있었다. 네, 용산구청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직 직원 2명이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밤 9시 10분쯤부터 10시 40분쯤까지 1시간 30분가량 삼각 지역 근처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벽에서 떼는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전단 제거를 먼저 요청한 곳은 용산경찰서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길에 집회 참가자들이 남기고 간 전단지와 손팻말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당직 직원은 처음에는 이태원에 밀려드는 인파와 차량 등으로 이 복잡하다는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거든요. 하지만 용산구청 비서실장이 재차 요청을 하면서 결국 직원 2명이 전단 제거 작업에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해당 직원들은 특수본 조사에서 이태원이 혼잡하다는 민원을 받고 나갈 준비를 하다가 대통령이 다음 날 출근하니
전단을 떼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자, 일단은 오늘 3차 청문회 유족들의 증언 내용까지 들으셨는데요. 논평 드릴까요? 작가님부터. 여기 북한인가요? 대통령이 그거 보면 어때? 난 이해가 안 전단. 가거든요. 비판 전단. 경찰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구청. 그런데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거든요. 민주사회에서는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그 얘기를 갖다 대통령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가 무슨 뭐 북조선입니까? 절대 존엄을 위한 무슨 경호를 하는 거 심기경호까지 합니까? 경찰이 좀 황당하고요. 이런 일을 지시한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9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전단 떼는 작업을 했고 참사 시작 시간은 10시 15분. 그 사이에 이제 참사가 벌어졌던 맞습니다. 거네요. 네. 자, 김 소장님은 오늘 패널 토론의 질문이 이렇죠. 오늘 유족들의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상민 장관에게 드리고 싶네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좀 불편한 이야기더라도 듣고 욕도 먹고 하면 유족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국민들도 보고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평가할 텐데 예. 참석하지 않았죠. 예, 무슨 여기서는 또 이분이 절대 존엄인 것 같아요. 이게 듣기 싫은 말씀 들으시면 안 되고 해서 청문회까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들이 글쎄요. 공직자가 이런 얘기를 좀 국민들의 아픈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참 아쉽고 속상합니다. 예. 이 참사 국정조사 기간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심기경호는 존재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